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밀렸는지,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하루하루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부분은 저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허브리핑 안에 시장의 방향성이 다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보경제TV 차보경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우리 대한항공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3분 허브 리핑이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저희가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요청하셨던 모든 분들한테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고, 3분 허브 리핑 내용을 보시면은요, 시황이라든지 재료 관련해서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요거를 보신다라고 하면 오늘 시장이 어땠는지 정리가 할 수 있고, 내일 시장이 어떨 것인지 미리 대비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로 제공해 드린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은 좀 대한항공에서 가장 큰 이슈는 아시아나 항공이랑 언제 도대체 진행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거든요. 항공업계는 공정에 빠른 판단을 촉구하고 있기는 한데요. 일단 아시아나항공은 부분 자본 잠식이 발생을 했고, 부채 비율이 무려 3,70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항공 인수 대금으로 재무 구조가 개선이 좀 시급하다라는데, 이에 공정위도 국내 심사 속도를 내서 해외 경쟁 당국에도 신속하게 심사를 촉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정위 판단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항공사 간 결합은 해외 경쟁 당국과 소통을 하면서 노선별로 경쟁 제한성을 봐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요. 만약 취항 예정인 항공사가 있다라면 이를 고려하는 등 변수도 복잡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공정위는 현재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심사 보고서로 먼저 보내고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2차 심사 보고서 발송과 전원회의 상정 등을 고려하면은 물질적으로는 연내 결론이 내릴 수 없다라는 그런 조금 안 좋은 이슈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빨리 진행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유가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환율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 역시도 충분히 좀 부정적으로 우리가 대한항공의 주가를 상승하는데 막고 있는 그 장애물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영업이익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역대 최대 수준의 영업이익이 당분간 유지가 될 것으로 전망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KB증권입니다. 자, 그래서 올해 올려잡는 그 매도가 같은 경우 목표가 이거를 4만원 정도로 잡았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한항공의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를 대비해서 각각 12, 15% 정도 웃돌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항공 여객 수요가 비관광 승객이라든지 장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회복이 되고 있어서 화물에만 의존했던 해운사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죠. 내년 대한항공의 영업이익은 1조 2천억 정도, 올해보다 0.9% 정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러나 국제선 여객 서비스 중심으로 해서 항공기재가 재가동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는 대한항공 국제 여객 수송량 증가 및 3조 원의 영업이익의 개선 효과를 낼 수 있다라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부터 아시아나 항공 연결 편입으로 연간 2,832억 정도의 연결자회사 영업이익도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 화물 단가가 올해보다 24.8% 정도 내려가면서 각종 단가 변동에 따라서 3조 원 정도 영업이익의 감익 요인이 발생할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다만 주의할 요점이 있는데, 유가와 환율 등으로 뽑고 있죠. 급유 단가가 배럴당 10달러 정도 상승할 경우 연간 영업이익이 1265억 정도 감소할 것이고요. 화물 운송용 단가가 예상보다 1% 낮을 경우 영업이익이 411억 정도,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예상보다 10월 높을 경우 영업이익이 112억 정도 감소할 수 있다라는 건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유가라든지 환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더 크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뭐 그 오미크론이라는 이 단어 하나로 인해서 시장이 잠깐 요동을 쳤었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좀 밀렸는데 이내 바로 회복을 하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죠. 뭐 완벽하게 들어온 건 아니고 살짝 걸치는 정도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 나오는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뭐 긍정적인 이슈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충분히 다시 한번 이 안으로 들어와서 움직이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자리에서는 뭔가 대응을 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렸다가 관망하는 자리, 아니면 내가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뭐 분할로 잡아놓은 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자리는 뭐 그렇게 위험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11월 매매 결산을 보고요,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